표현대리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위에 대리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죠? 본인은 자신의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켜서, 다시 말해서 수권을 철회했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아직도 나의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인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요,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대리인이었던 자가 대리했어요. 간단하죠?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대리인이었던 자가 대리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김군이 있었는데요. 요즘 최저임금도 오르고 장사도 잘 안 돼가지고 연말에 부득이 김군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에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김군이 제 거래처를 싹 돌면서 아직도 우리 가게에 수금사원인 것처럼 수금을 해갔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김군이 연말에 우리 가게에서 그만뒀으니까 김군에게는 절대 수금해주면 안 돼요 라고 했어야 되죠.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상대방 쪽에서 아직도 김군이 우리 가게의 대리인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김군이 이미 우리 가게 수금을 다 해갔는데 나는 거래처에 대해서 다시 수금해달라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것이 바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정작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대리행위를 했다. 이때 대리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건 간단하죠? 대리인이 이전엔 대리권이 있었어요? 이전에 전혀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이전에는 있었을 것, 그러나 계약 시에는 없었을 것, 상대방 쪽에서는 대리권 없음을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수금을 해줬겠죠. 혹시라도 김군이 우리 가게에서 해고되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거래처라면 수금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은 간단하죠.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고 계약 시 대리행위 시는 대리권 없어지고 그리고 상대방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 이런 129조의 표현대리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표현대리 효과를 보시죠. 표현대리 효과는 중요하죠. 원래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고 했죠. 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효과 1번.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잘못이 있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그랬지. 애매하게 줘서 권한을 넘었지. 대리권 소멸에 통지를 하지 않아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이유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표현대리는 직접의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전득자도 책임을 묻도록 만들게 되면 본인이 책임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표현대리 상대방은 직접의 상대방만이 본인에게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 전득자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넓게 보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 배울 협의 무권대리 규정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배우죠. 본인은 추인권, 상대방은 최고권, 절해권을 모두 갖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넓게 보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대리 성립했습니다. 누가 책임지죠? 본인. 표현대리 성립하면 일단 본인 책임지면 되죠.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표현대리는 성립하면 본인 책임이죠.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 본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자, 본인은 그 표현대리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사무관리 규정 등을 적용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그러면 본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죠. 또 나오네요. 상대방 쪽에 약간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나오기 시작하죠.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표를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과실상계, 과실이 있으면 상계한다, 상호계산한다, 퉁친다, 까부신다. 까부신다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좀 말 표현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까부시자. 너 과실 50%, 나 과실 50% 그러면 서로 없는 거로 치자. 그게 과실상계죠. 원래 과실상계는 민법 396조로서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와 관련된 판례가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호위관계는 상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죠. 지금 배우고 있는 표현대리는 안 됩니다. 몇 번 나왔고요. 담보책임 역시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상계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도 상계가 안 된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제가 똑같이 옮겨왔죠. 과실상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될 때 호위관계는 돼도 표현대리, 담보책임, 해제 원상회복은 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2019년 문제죠.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 성립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중요합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판례죠. 3번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된다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판례죠. 2번, 3번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고요. 4번 공법행위, 소송행위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정상 의사없이 배운 적이 있죠. 공무원, 공법,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표현대리도 사법 영역이기 때문에 공법행위, 소송행위,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냐고. 2번도 같은 판례죠.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집행해도 좋다. 이런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공법행위는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협의인 무권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